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 혹은 국민들 중에서는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이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네. 왜 당시의 현직 대통령이나 여권 핵심부에서는 그 명확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당신 사표 내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 하더라도 예를 든단 말이죠.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치를 하든지 정치를 하지 말고 검찰총장 본인의 임무를 하든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식의 뭔가 사인을 여권 핵심부나 대통령이나 할 수는 없었던가요? 그거야 뭐 제가 나온 이유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네. 그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 중간에 이제 계속 거짓말을 통해서 저를 믿으십시오. 저 뭐 딴맘 먹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계속 플레이를 했잖아요. 네.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중간 중간에 이게 말하자면 중간 결단의 정리의 시점이 생겼었는데 네. 그거를 못한 거죠. 음. 그 시기 때마다 들어와 가지고 뭔가 다른 행동들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내게 된 시점. 예,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네. 결정이 내려진 시점. 네. 그런 시점들이 이제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역설인데 네. 민주화의 역설인데 음. 박근혜 씨 같으면 예를 들어 최동욱 총장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정원을 동원하고 네. 해가지고 사생활 사생활. 문제를 끄집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결국 쫓아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합법적인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겠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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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미 딴 맘을 먹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계속 조직을 동원해서 일을 벌여나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또 군부 독재와 다른 게 합법성의 외피를 씌운단 말이에요. 네. 자꾸. 네. 네. 그다음에 법원은 또 법원대로 지금 예전처럼 무슨 국정원 무슨 누구 보내가지고 뭐 안 받고 이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자체가 네. 사법부의 독립성을 팔아먹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네. 주로 그 비난의 요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말하자면 어떤 권력적인 작용을 통한 여타의 수단을 통해서 네. 누군가를 압박해서 그 목표를 해결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양식과 어떤 본인이 또 뱉은 말이 있으니까 네. 최소한 그거는 지키겠지라는 일말의 신뢰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끌려다니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나중에 지나가 보니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게 돼버린 게 아닌가. 자, 지금까지 이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훈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분으로서 작게는 문재인 정권의 교훈, 네. 크게는 이 진보 개혁 진영이 국정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있을 텐데 하신다면요? 그러게요. 그걸 제가 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제 확실하게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 당에서도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한 입법이나 예를 들면 뭐 저기 탄핵 문제나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늘 제가 걸림돌처럼 느끼고 있는 부분이 네. 그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개혁을 얘기하는 순간 네. 그것이 권력이 어떤 그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를 압박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라는 네.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네. 지금도 검찰 조직이 그래도 공조직인데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은 네. 또 다른 임무를 또 맡길 수 있는 조직인데 이거를 뭐 그렇게까지 일종의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너무 매도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그 참여정부 때는 그 군부를 보는 시각도 비슷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일말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진심이 있고 네. 그런 어떤 양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한번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권력지향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지 않게 된다는 사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중간에 잠깐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돌파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그 지나치게 말하자면 그 합법성만을 따지는 걸로 일관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네. 이미 권력을 놓고 딴맘을 먹고 일종의 쿠데타를 획책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네.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방법이나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했다라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선 이후에라도 네. 그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거를 말하자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네. 마음으로 한번 잘라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한 손에 쥐고 있는 권한이 너무나 지금 크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지금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가기에는 네. 이 덩어리가 너무 커지고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여기서 다 결국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수사를 통해서 네. 제지를 하고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면이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보기에 이 처치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면 요만한 것도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네. 불법이다 무슨 범죄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저기 대검 범정에 있는 뭐 하드디스크를 다 교체해버리고 뭐 네. 디가우징하고 갈아버린다거나 이렇게 해놓고 무슨 저 박영수 특검 같은 사람은 뭐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셨으니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으니 네. 구속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상시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예 이 권한을 지금 나눠서 뺏어버리지 않으면 네. 그런 수단을 통해서 정치 권력하고 거래하고 생존하고 일신의 영달을 도모해 왔던 게 네. 검찰 수뇌부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면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럼 그걸 차단했어야 된다. 아. 차단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지 네. 않을 수가 없죠. 네. 사실은 그런 어떤 왜곡된 행태나 흑심을 숨기고 겉으로 어떤 포장된 발언을 하고 할 때 그걸 꿰뚫어보고 지적할 수 있는 데는 언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억 클럽 얘기에서도 보듯이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거래하면서 공생하는가 네. 이런 일단들이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검찰개혁 법안들이 성안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 언론이 총동원돼 가지고 보여서 그 기득권을 대변하던 모습. 네. 그러니까 검찰하고 특별히 상관없는 데서도 막 나서 가지고 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음. 검찰권이라는 걸 중심으로 한 이 기득권 유지의 뿌리가 네. 그만큼 강고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언론도 왜 검찰하고 네. 일종의 결탁을 하겠습니까? 거기가 가진 힘이 많고 정보가 많고 네. 저기를 통해서 같이 거래해가면서 만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전부터 얘기해왔던 네. 그 검찰이라는 그래요. 게 애초에 설계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